안녕하세요. 오늘은 달기 약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기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추위가 올 것 같지 않은데요. 전체적으로 하우스키핑동도 이렇게 양옆으로 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열어놓은 상태도 바람은 약간 불지만 기온이 아주 따뜻한데 약간은 좀 건조한 느낌이 드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건조한 계절이 지속되면 가장 먼저 발생하는 부분이 뭐냐면 깍지벌레입니다. 깍지벌레나 이런 병충해들이 이제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이 병충해가 오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면 한 번에 이 병충해가 잡히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한 번에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 달걀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 벌레가 약간 징그러울 수도 있고 죽지 않는 것에 대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또한 이 약방제를 하면서도 약이 잘 듣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약이 안 들어서 고생을 한 아이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살충제를 먼저 쳐 주었습니다. 보통 살충제, 살균제 중에 어떤 걸 더 많이 쳐야 되는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온이 높아지면 이 알이 부화되기도 하고 서서히 병충해가 이렇게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살충제를 먼저 쳐주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매년 이제 살충제부터 쳐주었는데요. 살충제 같은 경우는 이 다양한 이 약제가 많습니다. 뭐 전원생활부터 시작해서 친환경제, 비오킬, 아니면 깍지벌레가 생기면 가장 먼저 메모드를 쳐준 기억도 많은데요. 메모드 같은 경우는 이 독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칠 때 안 실내에서 치는 거는 절대 안 되고요. 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메모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킬 제품 중에 이 뭐 팡주거나 뭐 깍잡아, 응잡아 이런 제품들이 많습니다. 근데 약제를 이렇게 쭉 쳐본 결과로는 이 한 가지 약제를 쓰기보다는 약제를 돌려서 써야지 이 벌레가 잘 듣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첫 번째는 이 친환경제 약제를 많이 씁니다. 뭐 전원생활이나 비오킬 정도를 많이 쓰는데, 이 약제가 듣지 않는 이제 단계가 오면 독성이 강한 메모드를 침으로써 완전 박멸을 하는 게 좋은데요. 이 깍지라는 게 한 번에 이렇게 잡히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보통은 총 3번을 쳐주는데요. 3일 간격으로 총 3번을 쳐줍니다. 이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 이 물 2리터짜리에 전원생활 같은 경우는 한 뚜껑을 넣으시면 됩니다. 한 뚜껑을 넣으시면 되고요. 이 메모드 같은 경우는 2리터에 1.5mg 정도 놓으면 2000배 정도 희석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쳐준다 그러면 약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을 칠 때는 보통 이제 새벽 시간이나 저 같은 경우는 새벽 시간이나 오후 시간을 이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약해를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약을 쳐주고 나서 햇살이 강하면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얼룩덜룩해지는 그런 약흔이 남습니다. 약흔이 남기 때문에 약은 햇살이 강하지 않는 날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쳐주시기 바랍니다. 약을 쳐주고 나서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생장점 주변으로 해서 이 약이 묻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3-4시간 지나서 생장점 부분만 털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약을 치고 나서 3시간 정도 지나서 그 약물을 다 털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털어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이 털어주면 약물의 이 약성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100%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성이 생겨서 더 강한 약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꼭 약을 치고 나서 약을 이렇게 털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장점만 묻어 있는 부분만 살짝 털어내므로써 이 생장점이 다치지 않게 그런 이제 관리만 해주시면 되고요. 약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햇살이 강한 시간보다는 아침 시간 아니면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약을 치고 나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또 물을 주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최대 한 일주일 후에 물을 주는 게 약효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을 치고 나서 최소 한 3-4일 후에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이 깍지가 제대로 죽을 수 있고요. 이 응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응애약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응애약을 치고 나서도
바로 물을 주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이 살충제를 치고 나면 살균제를 이제 치게 되는데요. 살균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렇게 뽀얀 이제 백분이 가득한 두들레아성 이제 품종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살충제 같은 경우는 내성이 아주 강합니다. 내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약재를 정말 돌려서 써야 됩니다. 약재를 돌려서 써야 되고요. 이 약재가 많습니다. 뭐 마이신 계열의 브라마이시나 베노밀, 뭐 다이스넴 같은 약재가 살균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다이스넴 같은 경우는 예방약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약제인데, 이 다이스넴 같은 경우는 얼룩이 심하기 때문에 치는 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치고 한 3, 4일 후에 이제 씻어주는 분들이 있는데, 얼룩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브라마이신 같은 경우는 줄기 썩은 병을 치료해주는 약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베노밀 같은 경우는 종합살균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스넴 같은 경우도 종합살균제지만 브라마이신 같은 경우도 병이 났을 때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살균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총 3가지 살균제를 돌아가면서 쳐주셔야 이 내성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 살균제를 칠 때는 예방보다는 이제 장마철이나 습도가 올라가는 계절에 이 살균제를 쳐줌으로써 다육이들이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데 유도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살충제와 살균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살균제 같은 경우는 한 5월달, 4월, 5월달 정도에 쳐주는 게 좋고, 살충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쳐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살충제와 살균제는 일주일 간격으로 쳐주는 게 약해를 입지 않는 또 방법이기도 합니다. 처음 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섞어서 치는 분들이 있는데, 섞어서 치면 이 약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쳐주는 걸 추천드리고요. 끝으로 약을 치고 나서 가장 좋은 거는 물을 일주일 후에 주는 것을 추천드리며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